이번에는 자유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알아보는 걸로 주제로 삼겠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 너 강제가 좋으냐 자유가 좋으냐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유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평등. 너 평등이 좋으냐 안 평등이 불평등이냐 그러면 다 사람들은 평등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의. 정의가 좋으냐 부정의가 좋으냐 사람들은 다 부정의가 좋다. 그리고 사람이 사회적인 게 좋으냐 반사회적인 게 좋으냐 그럼 다 사회적이 한다고 얘기를 하죠.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대개가 범죄자가 되게 반사회적이다, 뭐 반인륜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의 주요한 과제 중에는 개념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흔히 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자유주의를 해서 자유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너 자유의 의미가 뭐야? 네가 사용하는 자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묻는 경우는 드물죠. 너 자유냐? 아, 그래. 나는 자유는 좋아하는데 자유주의는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자유주의의 차이, 이런 걸 좀 이제 분석을 해 보고 싶은 게 오늘 이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꼰대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는데, 좀 핸드폰으로부터 독립이 되라.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핸드폰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게 뭐야? 그럼 핸드폰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은 핸드폰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아무 때나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되면 핸드폰으로 자유로운 게 핸드폰 일종의 중독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핸드폰 중독은 상당히 참 걱정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없으면 되게 안절부절을 못해요. 마약 중독과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학교 같은데 이렇게 어디 외국 나가서 보면은 드러그 프리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약이 없는입니다. 마약으로서 자유롭다. 이게 마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마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정전 올해 60주년입니까? 해서 미국이 워싱턴에 가게 되면은 한국전에 그 참전한 분들을 추념하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프리덤 이제나 프리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프리라고 하는 말이 공짜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뭐냐 물으면은 보통 학생들은 뭘 두들기죠? 인터넷을 두들기, 인터넷, 아이폰이나. 그럼 인터넷 한번 두들겨 볼까요? 처음에 이제 국내 사전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부의 구속이나 뭐 강제죠.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쭉 내려가 보면은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자유여행.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유여행. 또 뭐 가수 이름도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란 말이 너무 다양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자유주의를 일단 구분하는 것 특징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겁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고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결정을 정치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할 때에 자유주의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역사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탄생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되게 2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기록이 있는 역사가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정치하고 연관되어서 나오는 거는 181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년 전이죠? 300년 전입니까? 1812년이면 200년 전이죠? 200년 전이에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스페인에서 이제 이 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정치인들이 내가 리버럴이다. 이런 말을 쓴 거는 1830년대예요. 영국에서. 그리고
리버럴 거버먼트가 설립이 된 정치로 진출한 거죠. 이거는 1868년입니다. 영국에서.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했나 봐요. 이게 1868년이에요. 자유주의 역사는 지극히 짧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정당이 생긴 게 언제예요? 이거 좀 불분명하죠? 글쎄요. 뭐 자유를 반공자유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정치를 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정치적으로 자유주의가 뭐야? 이런 생각이 나온 거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1987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7년. 그때 뭐 막 헌법을 바꾼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요즘 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이제 분명하게 우리의 몸에 와닿은 거는, 1997년도에 IMF 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뭡니까, IMF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자유주의 정책을 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회사 막 감원 막 하고, 고용의 자유죠. 막 하고 회사 그다음 구조조정도 막 해버리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 도대체가 이게 무슨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 당시를 보면은 신자유주의 철학이 그렇다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뭐야? 이제 이런 관심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는 1990년 IMF 때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제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주의 정당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자신만만하게 그다가 되고 이 정당이 자유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나온 것은 서구 역사로 보게 되면 대단히 짧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잖아요. 그 말이 발생된 거는 인류 역사에 대단히 길어요. 뭐 예를 들면은 불경에서는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 자유로워라. 바람처럼 자유로워라. 이 법국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걸리지 말아라. 구속이 없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간의 자유로워라 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유로워지죠?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욕으로부터 다 벗어나라. 탐욕을 버려라. 이것이 자유로가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게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성경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는 뭐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좀 자유롭고 싶어. 여행도 좀 하고 누구한테 구속당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자유로운 말도 쓰잖아요. 자유는 일단 좋은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가 왜 자유롭지 못하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내 내부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이런 일종의 윤리적 태도나 인생관의 태도는 아마 인간이 살고부터 계속 있어 왔을 겁니다. 내가 내면을 바꿈으로써 내 자신을 바꿈으로써 나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줄이면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죠. 뭐 그렇게 우리 이 얘기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이것이 이념으로서 리버럴리즘으로서의 자유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상적인 자유가 뭐냐 할 때 저는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내 밖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를 강제하는 요소가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정치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이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예요. 이것이 탄생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나 자유에 대한 개념은 분분하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내면을 바꿔가지고 자유로운 거는 이거는 뭐 감옥소에 가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건데 프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덴젤 워싱턴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마약도 하고 음주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알코올릭이죠. 술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행기 운전하고 자유롭게 살아요. 성생활도 자유롭고 뭐 대단히 자유롭게 사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추락을 해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마약도 하고 음주도 했으니까 이 사람이 감옥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그 덴젤 워싱턴 주인공이 감옥소에 갇혀 편지를 쓰면서 내 일생 동안 나는 지금이 가장 자유롭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약과 술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죠. 감옥소에서 덴젤 워싱턴 나는 자유를 드디어 찾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옥소에서 자유롭다? 우리 보면 되게 구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는 이제 그런 자유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가 왜 자유롭지 못하냐? 라고 했을 때는 네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은 정치 제도를 바꿔야 네가 자유롭게 된다. 이런 방식이겠죠. 우리가 인간을 좀 더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이 얘기는 바깥에 어떤 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는 자유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면 기업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자유롭게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구속이 많아요. 규제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를 없애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규제가 대단히 많은 나라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법안에서 네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라 이게 아니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줄여야지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는 것이고 기업가 정신이 발현돼 가지고 국가가 풍요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는 내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건 골프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도장을 뭐 200개를 받아야 돼. 이게 정확한 주장은 아니에요. 200개를 받아야 돼. 이런 그건 뭐야? 골프장 하나 건설을 하는데 규제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좀 더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규제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건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담 스미스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관적으로 정치라든지 사회의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하는 그 기반이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념으로 자유주의. 그리고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아주 두꺼운 철학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게 되면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 자유주의를 지지해. 왜 지지하는데? 라고 물으면은 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해야지 사람들이 잘 살게 돼. 그러면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역사를 봐봐봐. 시장 경제한 나라는 다 잘 살라. 다 잘 살아.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뭐야? 지금 경제력에 뭐 몇백 배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가 뭐야? 남한이 언제부터 잘 살게 됐어? 그러면 남한이 시장 경제를 한 순간부터 남한은 잘 살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유로운 인간이 좋은 인간이야.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인간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셀프 오너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자유는 인간의 권리야. 이렇게 해서 또 철학적인 논의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유주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복잡하죠. 제가 이 강의를 앞두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원하냐? 북한에 태어나기를 원하냐? 그럼 대개가 100%가 뭐야?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 너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서 뭐가 됐겠어? 150년에 태어났으면 뭐가 됐겠어?
그때 태어나고 싶어? 지금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글쎄요. 우리 조상이 만약에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왕족이 되면은 150년에 태어나는 게 낫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야? 지금 태어나는 게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가 땅덩어리 똑같잖아요. 한반도에서 사는데 달라진 게 뭐예요? 북한도 옛날엔 대한민국의 일부였잖아요. 지금 헌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속합니다만은. 그런데 그쪽으로는 소련군이 들어가고 남한 쪽으로는 미군이 진주한 거 아니겠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남한 쪽에는 우연히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정부가 1948년에 설립된 거고, 북한으로는 소련군이 들어가가지고 글쎄요, 뭐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죠. 김일성 왕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발 자체는 공산주의 이성국가로 북한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죠. 그러나 가장 분명한 차이는 헌법에 있는 겁니다. 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1948년에 7월 17일이죠.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기반해가지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재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서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 거예요. 이걸 이제 불행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일제라고 하는 하나의 상당히 민족으로는 불행한 겁니까? 그 기간을 걸치고 또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뒤에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선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유민주국가로 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뭐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탐구라고 할까요? 의식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 약한 게 문제입니다. 그저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자유가 보장이 되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가 굴러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해 뭐야 하면 헌법에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인간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들이 헌법 덕분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도대체가 헌법에는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알아봤더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21번이 나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잘못 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전문에. 그리고 총강에서 많이 나오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대부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부분 이게 논쟁이 많이 됐던 거죠. 자유라는 하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뭐 또 대통령하고 정부하고 관련돼서 자유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헌법에 자유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잘 안 읽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는 되게 이 대학에 가려고 하면서 읽고 나서는 안 읽는데 헌법 전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안수하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개정되고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합니다. 그래서 1987년 10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핵심이 뭐죠?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또 민주주의하고 연관된 거죠. 이 헌법은 결국 국민들 의지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선언을 하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자유주의에서는 그걸 국민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 시대나 외국에서 전제군주 시대 그걸 누가 결정하죠? 전제군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대의 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전제군주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이 결국은 정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롭다고 하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뭐가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당의 설립은 자유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의 양심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예술과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다 자유를 국민은 누릴 수가 있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물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무슨 자유냐 이렇게 이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자유롭단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에 대한 개념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등이 뭐냐에 대해서 좌파의 우파의 개념이 틀려요. 그 다음에 자유가 뭐가 자유롭다는 상태에 대해서 좌파 우파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복지에 대해서 아니면 정의에 대해서도 개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넓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좁게 해석하고 해서 자유를 정치적으로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있다고 특징을 갖는 이유는, 자유주의는 자유를 자유주의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규정을 하고 해서 이게 틀리다고 하는 얘기죠. 마르크스주의도 자유를 얘기하고 사회민주주의도 자유를 얘기하고 좌파도 자유를 얘기하고 우파 자유를 얘기해요. 자유주의자도 자유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유주의는.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은 경쟁적인 이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일종의 경합하거나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념들 중에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 자유주의하고 또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다른 것이 뭔가 있는가 하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들은 철학자들의 어떤 보면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것이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정립이 돼가지고 그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러면은 또 자유주의는 이념 가운데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념이 뭐야? 이런 또 관점으로 또 가게 되겠죠. 자유주의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뭘 설명해야 되죠? 이념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이라 하는 말이 생긴 것도 뭐 오래된 건 아닙니다. 18세기 이렇게 생겼는데, 이념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여기서 끊고 이념은 또 다음 강의로. 아, 그래 넘어가야 될까요? 20분이니까. 아, 20분에. 자유주의를. 그럼 여기서 몇 할까요? 잠깐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강의는 다음 강의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자유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면 당연스럽게 이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유주의는 여러 이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도대체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런 이념이 경쟁 관계에 있는 보수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